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 4.25%에서 4.50%에서 4.0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0.5%포인트, 11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잇따라 내린 이후 계속 묶여있던 금리가 9달 만에 다시 인하된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하 배경으로 고용 둔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어드는 이상한 균형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날 공개된 새로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를 말하는데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6월 3.9%에서 3.6%로 0.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2번 정도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깜짝 완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통화 완화 의지가 강해진 만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이번에 1.75%포인트로 줄면서 환율과 자본 유출 압력이 다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쫒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보면 상당수 금통위원도 금리 인하에 따른 내외 금리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 충격 등을 경계하며 동결을 지지했었습니다. 한 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역시 현 시점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최근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외환시장 변동성만 완화된다면 국내 여건에 집중해서 통화정책을 볼 여력이 커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인 15명이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0월로 꼽았습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성장과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적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 측면에서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올해 10월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도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때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며 10월 0.25%포인트 인하를 점쳤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 우려를 고른 전문가가 10명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의 목표인 물가 안정은 일정 부분 달성됐다며 긴축 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의 6월 27일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48% 올랐습니다. 6월 1.44%, 7월 1.09%와 비교해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9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 2주차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올라 전주 0.08%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월 1주차 0.02%로 상승 전환한 뒤 3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등 강북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역세권,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0.2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광진구 0.20%, 마포구 0.17%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도 강남구 0.15%, 서초구와 용산구가 각각 0.14%씩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부동산원은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상승 지역으로는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성동구, 금고동과 옥수동, 마포구 공덕동과 상암동 등이 꼽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우려 요인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월간 증가액이 7월 2조 7천억 원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4조 7천억 원 늘어 증가폭이 전월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영 금통위원은 지난 11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큰 만큼 9월 7일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 영향 등을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면서도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번 미국 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 연준이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와 물가 및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는 10월 23일 통화 정책 방향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집값 급등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10월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상과 달리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패해 추석 이후로도 상승 폭을 키워간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11월이나 그 뒤로 미뤄질 수 있다면서도 10월에 인하한 뒤 추가 인하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 투자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결정이 전반적으로는 매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연준 내 의견도 통일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는 한국은행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금리차 축소로 환율과 자본 유출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여건에 더 집중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 진정세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인하 시점이 1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가계대출, 추이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과 금융 안정을 위한 신중론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금리 인하 재개에 따른 한국은행의 10월 인하 가능성과 관련 변수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